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언론에선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벌써부터 FTX와 테라루나급 대역 조인으로 매도하면서 연일 퍼드를 조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정작 게리 겐슬러의 이 깡패 같은 행위는 언론에 거의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일단 소문이긴 하지만 의심받는 혐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포 WSB라는 비주류 매체죠. 여기에서 6월 8일자로 속보를 보낸 바 있는데요. 게리 겐슬러가 시장 조작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 코인베이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25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공매도를 했다더라. 이런 속보가 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 당시에 이런 기사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마저도 많이 퍼지지도 않았는데 불과 하루도 안 돼서 SEC 의장의 이 시세 조정 혐의 피소, 요게 가짜 뉴스더라. 이렇게 친절하게 막아줍니다. 되게 게리 겐슬러 입장에선 고마울 것 같아요. 이런 심각한 건 바로 이제 이거 가짜인데요 하면서 막아주고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뭔가 보호받는 느낌이 있죠. 그나마 있는 뭐 혐의라고 할까요? 제목으로 보면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건 바이낸스 변호인단이 취직 시도한 SEC 위원장 소송에서 손떼야. 그러니까 2019년에 바이낸스에 고문으로 취업을 하려고 했던 사실이 알려져 가지고 뭐 취업하려는 데다 소송하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좀 애교스러운 뭐 요 정도만 좀 뜨지요. 요런 것들 심각한 건 바로 이제 가짜 뉴스다, 루머다 하면서 막아줍니다. 근데 사실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도 똑같은 거잖아요. 의심을 받고 있는 거지. 아직 죄인은 안 됐는데 이미 뭐 언론은 대역 죄인이 돼 있는 상황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그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고요. 비주류 매체에서 해당 내용, 비슷한 내용을 똑같이 이렇게 보도를 했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기사 제목 앞에 루머다 이렇게 떡하니 붙어 있죠. 이거 뻥일 수도 있는데 하면서 쿠션을 깔아줬다는 겁니다. 정말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한번 이제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겐슬러는 블랙락과 뱅가드를 통해 게임스탑과 AMC 주식을 공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밈 주식이죠. 그리고 게리 겐슬러는 사임해야 된다. 그 이유는 시타델의 적나라한 공매도와 다크풀 남용으로 인해 사기로부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못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8월 달에도 많은 보고서를 통해 이제 시장 조작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팩트는 시타델의 이런 사기로 인해 개인 투자자 보호하지 못한 건 팩트가 맞죠. 왜냐하면 정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나요? FTX도 그렇고 테라루나도 뭐 블랙락과 시타델 콤비로 무너졌었죠. 게임스탑도 이제 로빈후드가 그 매수 버튼 없애버리면서 뭐 시타델이랑 다 관여했던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게리 겐슬러가 기소됐다는 거나 아니면 게리 겐슬러가 직접 공매도를 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좀 와전되고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근데 뭐는 맞는 것 같냐면요. 공조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블랙락이나 시타델이나 뱅가드가 뭐 공매도를 한다든지 어떤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이것을 방관해주고 공조해주고 그 대신 어떤 뭐 수수료나 뭐 강의료나 이런 걸 받으면서 묵인해줬을 가능성은 매우 매우 높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 얘기는 그 이유는 뒤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뭐 게리 겐슬러는 주류 언론들이 다루지도 않고요. 그마저도 바로 루머다 하면서 보호해 주는데 반해서 그에 반해 바이낸스가 이제 혐의로 인해 겪고 있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정말 천지차인데요. 블룸버그에서는 미 상원 의원들이 이제 법무부에 바이낸스 조사 요구 한번 털어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유는 바이낸스가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 크립토 인사들이죠. 엘리자베스 워렌이랑 크리스 벤 홀렌 상원 의원들이 이제 법무부 장관한테 직접 메일을 쏩니다.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뭔가 증거를 가지고 뭐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잡아놓고 얘네 더 있을 것 같아 털어봐. 야, 참 권력이 좋죠. 이런 뻔뻔한 짓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바이낸스 US는 USD 입금도 중단이 돼버렸어요. 영업 정지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이낸스 US의 자산도 동결 심리 진행이다.
얘네는 극악무도한 죄인이니까 자산 동결시키고 못 도망가게 막어. 얘는 심각하니까 긴급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죠. 진행 중이긴 하나 이미 뭐 대역 죄인인 거죠. 또 더 있습니다. SEC가 바이낸스한테 120억 불의 사용자 자금을 니네 맘대로 썼잖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다 못해 이제 온체인 데이터 업체죠. 기업에서 야, 이건 너무 심한 뻥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바이낸스도 그렇고 누구나 털면 먼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바이낸스도 분명 잘못한 게 있을 텐데 120억 불은 너무 심했다. 차라리 유용 금액을 20억 달러로 추정해서 소송 다시 해라. 이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이낸스 US의 사용자 자금을 통틀어도 20억 달러 밖에 안 되는데 도대체 이 120억 달러는 어디서 나온 거냐? 온체인 데이터는 투명하니까 바이낸스 주소들 다 공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좌우장펑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지갑을 추적해서 이게 가짜이다, 뻥이다를 알 수 있다. 퍼드를 무시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극과 극의 상황인 거죠. 게리 겐슬러에 반해 바이낸스는 대역 죄인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게리 겐슬러는 반드시 공조를 해서 뭔가를 받아먹었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안 걸렸을지라도.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전범들이 전과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 사례를 보면요. 권력자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제가 수차례 얘기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재무장관이자 과거 페드 의장인 제니 앨런이 22년 3월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계속 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없애야 된다 하다가 3월 말 들어서 갑자기 암호화폐 건전한 혁신일 수 있어. 뜬금없이 건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 추측이지만 FTX나 여러 이제 로비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요러다가 다시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규제 강화해야 SEC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또 반 비트코인이 돼버렸죠. 의견이 손바닥 뒤집듯이 잘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의견은 의견이고 일단 팩트를 또 체크를 해보면 요거는 사실이었죠. 다들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미 재무장관한테 시티은행과 시타델은 720만 달러의 연설 수수료 강의료를 이제 줬었고 그 혐의로 기소가 됐다. 이건 팩트잖아요. 근데 이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뭐 90억이 넘는 이 돈을 강의료로 줬을까요? 공짜로?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블랙락, 시타델, 뱅가드 이런 이들의 불법행위, 공매도를 눈 감아주는 조건으로 잘 해달라, 잘 봐달라 이런 식의 수수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이분 역시 힘이 있기 때문에 받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빼놓지 않을 분이 또 있죠. 제롬 파월 21년 10월 기사인데요. 지난해 10월 미 증시 폭락 전 주식 팔아치웠다. 21년에 이제 지난해라고 하니까 2020년 10월에 주식을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급락하기 전에 최대 500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매각했다더라. 다 이제 밝혀지는 거죠. 보통 1년은 넘어야 최소한 이런 게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요. 그러면서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와 보스턴 연은 총재 등이 부적절한 투자 문제로 조기 사임한 가운데 이 두 명 있는데요. 이분들 말고 더 있다는 거죠. 등은. 이 두 명만 이제 횡령 금액이 매도 금액이 커서 사임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파월 의장의 행보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하나 재밌는 건 특정 날짜 없이 기록된 주식 거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야, 이런 참 신박한 재주가 있습니다. 날짜도 없는데 주식 거래가 됐다고 하고요. 앞선 제니 델런과 이 제롬 파월가 얼마나 안 걸리게 받으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날짜도 뺐고요. 차명 계좌도 썼을 거고 별의 별짓 다 했는데도 걸렸다는 거죠. 좀 더 보시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앞서 연준 고위 인사들의 투자 논란이 불거지자 윤리 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누가 누구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그러니까 게리 겐슬러는 분명히 받았는데 안 걸렸거나 아니면 앞으로 받을 예정이거나 재무장관직을 노리고 있단 말이 있죠. 아니면 돈을 다시 더 받는다든지. 근데 왜 그렇다고 게리 겐슬러를 무조건 욕할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내가 만약 제롬 파월이고 내가 만약 게리 겐슬러여서
내 말 한마디에 주식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코인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방향성을 알고 있다면 그 정보를 통해서 나는 그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바로 돈 벌 수 있는데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그리고 그에 대한 제 생각은 90% 이상은 유혹을 받고 결국 이들처럼 행동을 할 거라는 점입니다. 돈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게리 겐슬러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제 소식을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우리는 지금 일방적인 매체의 퍼드를 듣고 있죠. 계속 안 좋은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하락도 이제 오고 있는데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전 SEC 집행국장이 이제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당장 암호화폐 플랫폼을 떠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내가 20년 동안 SEC 있어 봐서 아는데 여기에 생리를 잘 아는데 지금 SEC는 작정하고 암호화폐 죽이기를 하고 있다. 그마저도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니까 제발 떠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엄청 무섭지 않으신가요? 근데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은 비트코인과 쓸모있는 메이저 알트들은 결국 살아남아서 언제 그랬냐는 듯 크게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예전 언급드렸지만 이건 월가에서 코인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마지막 손바뀜 단계로 보기 때문입니다. 마치 건물주가 장사 잘 되는 맛집 사장님 쫓아내고 자기 아들을 임차인으로 집어넣으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건물주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든 말든 돈이 되는 맛집은 누군가에 의해 계속 운영되리라 본다면 좋은 매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